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사회 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3조 5천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연방의회 사회복지 담당 상임위원들은 이번 주부터 민주당의 사회복지 확충 법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인들의 삶에 이른바 요람부터 무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지 제도를 유럽식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먼저 아이를 가진 가정이 임신 중과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가족 의료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의 직장 복귀 시 보육 비용 지원도 대대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한 만 3세 이상 아동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유치원 전 단계의 보편적 공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 형태도 매달 연방 소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계속 확대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노년층에 대해서는 노년 간병인 훈련 프로그램과 소득 보조 메디케어와 각종 세금 공제 혜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공화당과 보수파는 미국식 자유주의 경제를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찬성파들은 이 법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들이 있어 해당 법안이 실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2021 세계 한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열린 콘텐츠 공모전 결선 작품에 대한 온라인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 위대한 도전 MBC와 YMCA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과 사단법인 재외미디어연합이 후원하며 KTN 방송국이 이번 공모전을 알리는 데 함께했습니다. 글로벌 코리안, 문화로 미래를 꿈꾼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더 위대한 도전 결선 방송은 오는 10월 5일입니다. 자동차 관련 업체 취업 박람회가 내일인 8일 라그랜지에서 열립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박진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인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라그랑지에 있는 웨스트 조지아 테크니컬 칼리지의 캘러웨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서 50개 이상의 고용주가 풀타임 및 파트타임 포지션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4,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무료이며 채용 기회는 모든 조지아 주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3리버스 지역위원회를 통해 박람회에는 워크소스 3리버스가 지원자들의 구직 활동 및 일자리 개발 노력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구인업체로는 동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기아, 만도 등 많은 한국 업체들도 참여하며 그 밖에 야마하 모터, 아마존, 페덱스, 월그린, 퍼블릭스, 피드먼트 헬스케어, 웨스트 조지아 테크니컬 칼리지, 콜럼버스 테크니컬 칼리지 등 50개 이상의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차세대 비영리 단체 애틀랜타 코암넥스트가 푸드뱅크와 함께 음식 박스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내일인 8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이며 둘루스 중학교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애틀랜타 코암넥스트 측은 격주 월요일마다 음식 박스 나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레이버데이를 맞아 이번 주만 내일인 8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을 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인 8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박진남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9월 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087만 7,170명, 누적 사망자는 66만 6,785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3만 9,22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73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13만 4,891명, 누적 사망자는 2만 2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만 2,05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17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1,211명, 누적 사망자는 1,428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45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0명 늘었습니다. 기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9,765명, 누적 사망자는 1,19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9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 모든 교사와 직원들에게 $500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번 인센티브는 새로 예방접종을 받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직원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결정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에 감염되는 확진자 수의 급증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인센티브는 정규직 직원, 계약직 식당 직원, 계약직 언어병리학자, 퇴직자, 그리고 올해 수업일 기준 45일 이상 근무한 대체교사를 포함해 백신을 완전 접종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뉴올리언스 경찰이 911 긴급 신고 전화를 고의로 끄는 교환원 25살 프레셔스 스티븐슨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배임 및 긴급 신고 전화 방해 혐의이며 구속영장도 청구됐습니다. 스티븐슨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911 교환원으로 근무하던 지난달 20에서 21일 몇 차례 긴급 신고 전화를 받고도 중요 정보를 청취하지 않거나 구조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범행은 콜센터 자체 임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랜타 패밀리센터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과 19일 금융자산 정부 지원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 및 혜택의 최대화 방안 주제로 사회복지 혜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또한 실물자산 무료 주택 구입 안내를 주제로 주택 구입자 혜택 및 현재 적용 이자율에 대한 내용과 구입 대상 및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패밀리센터 측에 따르면 무료 주택 구입 프로그램은 국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융자 프로그램으로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주택 구입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일시는 17일과 1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장소는 애틀랜타 한인회관입니다. 차기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한인회 이사 6명이 선관위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선관위원장 선정을 놓고 외부 인사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KTN 보도국은 이와 관련 한인회 이사들과 선관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